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엔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2차 전지 시장이 오늘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고, 2차 전지 나쁘진 않았고,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,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. 우리가 2차 전지를 놓고 보면은 한 2년 동안 쫙 밀렸다가 살짝 반등 나와서 8월 달에 고점을 찍고,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10월 달에 8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지금 대부분 좀 괜찮은 2차 전지들은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8월에 고점까지 조정이 나오면 여러분 여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물론 지금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머티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올 자리는 아니죠. 아직 한참 남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여기서 양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전기차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2차 전지를 끌어올리기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다 보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왔던 게 뭐예요? ESS다. 아니 반도체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AI는 성장을 해야 될 거고 AI가 성장하면은 데이터 센터도 성장을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전기가 끊기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을 해야 되고 에너지도 모아와야 되고 그리고 좀 에너지를 혹시라도 좀 저축을 해놓든지 아니면 좀 비축을 해놔야지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거나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송전탑이 부러져 나간다든지 이랬을 때 갑자기 정전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끔 그 근처에 뭐가 있어야 된다? 에너지 저장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. 이게 바로 2차 전지를 끌어올렸던 어떠한 기폭제가 되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. 근데 가끔가다 이제 댓글에 그쪽에서 좀 일하고 계시는 분들,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이런 반응을 많이 해주시긴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주식하고 있는 내가 보는 거랑 현장에서 직접 이거를 또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보고 있는 시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해서는 그냥 움직이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 이런 좋은 얘기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 필요도 있을 거야. 너무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들어가기 어렵죠, 주식은. 자, 근데 일단은 AI랑 ESS 이 부분은요. 그러니까 AI 사업은 막대한 전력 소비가 필요로 한 사업이에요.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, 유명한 기업들이겠죠. 엔비디아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 등등등 해갖고 그들이 이제 빅테크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좀 가동을 해야 되는데 전력 수요가 기존 대비 한 10배 정도 이상을 폭증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죠. 그래서 전력망이 부하가 되거나 전력 공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거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ESS거든요. 그러니까 전력을 저장해놨다가 전력이 뭔가 딸리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여기서 끌어오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 버퍼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 핵심 인프라로 ESS를 채택했다라고 하면서 대장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 이거 선택을 했는데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? 뒤에서? 그럼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ESS가 성장이 될 거야. 여기는 필요한 게 배터리야. 배터리는 여기서 하겠어. 이런 얘기들이 나와준 거죠. 물론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성장하겠죠. 분명히 성장을 할 겁니다.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기차 시장을 대체할 정도의 규모냐라고 했을 땐 또 그건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전 세계 배터리 수요의 80%는 여전히 전기차예요. ESS 비중은 10%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. 아직까지는 시장의 구조상 그러니까 전기차를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거죠. ESS 성장 속도가 전기차를 앞지르고 있다는 점은 맞아요. 이건 맞는 것 같아요. ESS 설치 용량이 2023년 대비해서 연평균 무려 거의 30% 가깝게 성장세로 보일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2030년에는 전 세계 배터리 수요의 20% 이상이 ESS가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전기차는 이제 성숙기, ESS는 성장 초입기다.
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2차 전지가 뭐 제2차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좀 많이 있고요.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원전 중요한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원전을 지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. 근데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는 멈추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. 야, 우리나라에 원전을 지을 때 한 10년 정도 필요해. 어떤 그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부지도 필요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원전 지어야 되고 이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. 근데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.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한 거죠. 그러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 에너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다려서 원전을 지어야 되느냐, 1년, 2년이면은 빠르게 지을 수 있는 태양과 풍력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. 우리나라 에너지 생태계를 놓고 보면은 풍력과 태양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. 원전을 짓는 속도가 AI랑 데이터 센터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. 그래서 태양과 풍력을 지을 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죠? 이 규칙적이지 못하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또 ESS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게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어디다가 저장하느냐, 배터리,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애들이 이 지금 전기차 하나만으로는 조금 부족했던 모멘텀을 ESS라는 모멘텀을 갖다 붙이면서 추세를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. 이 구간, 우리가 7월 달에, 이 양봉 두 개를 보고, 야,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어. 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들어갔다가 깨져서 여기서 손절 나오도 도전해 볼 만한 영역. 여기도,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올라왔고요. 지금 뭐 엔캠도 간신히 8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고 눌렸죠. 만약에 이제 엔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. 근데 이제 몇 달 동안 엔캠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아래 구간에서 다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은 뭐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. 여전히 시장 규모는 전기차가 훨씬 더 많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다. 그리고 이게 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의 악재 중에 하나가 뭐냐? 중국의 압도적인 지배력. 지금 ESS용 배터리 약 80% 이상이 중국 거예요. 중국산 LFP 배터리거든요. 그래서 이게 물량 공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 경쟁을 붙으면 우리나라가 뭐 10번 싸워서 10번 다 질 거라고 봐요. 결국 이제 기술력이거든요. 이 중국산은 1시간 충전해서 100km 갈 수 있어. 뭐 예를 들어서. 근데 우리나라는 1시간 충전하면 200km 갈 수 있고, 중국은 풀 충전하면 500km 가겠지만 우리나라는 풀로 충전하면 700km를 가. 이런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이거 아니면 중국 배터리를 이기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. 그리고 계속해서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언급이 진짜 많이 나오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뭐가 나왔습니까? AI의 거품론이 언급이 됐었죠.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잠재적인 수요,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엔캠보다는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를 전환하게 되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으니 그것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, 저희 오늘도 또 열심히 매매해서 이런 결과물도 만들어냈거든요. 여러분들도 좀 욕심을 내서 이런 거 한번 좀 챙겨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저희가 원래 이벤트가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거든요. 근데 오늘 오전에 뭐 갑자기 이제 몇몇 분들한테 좀 연락이 왔습니다. 내가 출장 중이었다. 내가 주말에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까먹고 있었다. 그래서 연락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서 못했다.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. 그럼 오세요.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분들이 뭐 한두 분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딱 오늘까지만 하루만 더 열어놨는데 뭐 벌써 6시네요. 그쵸? 시간도 없을 거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는 꼭 잡아가십시오. 저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또 언제 할지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좋은 혜택으로 들어오면 더 좋잖아요. 고생하셨습니다.